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학력, 노말틱의 인정. 좋습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비전공자인데 해킹 공부해도 되나요? 저 비전공자인데 과연 이 시장에 나오면 제가 경쟁력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연 내가 뭐 SK 쉴더스 같은 대기업을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그러면 전공자는 뭔데요? 정보보안학과인 거죠. 이 정보보안학과에 나오면 무조건 다 모의 해킹으로 가나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들 모의 해킹 업계에는요 정보보안이 아니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깜짝 놀랐죠? 비전공자가 훨씬 더 많은 게 모의 해킹입니다. 왜냐? 정보보안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느냐? 첫 번째, 해킹에 관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해킹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그냥 점수에 맞춰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친구들, 해킹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럼 이 친구들은 모의 해킹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이런 친구들은 해킹 기술에 더 이 취약점, 제로데이 찾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서 해킹 연구소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면 이 점수에 맞춰서 간 친구들이 모의 해킹으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보보안학과에 딱 왔어. 근데 이런 괴물들을 봐. 오히려 의욕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아예 모의 해킹에서 눈을 돌려가지고 기술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떻게 보면 모의 해킹은 비전공자가 생각보다 많다. 그럼 모의 해킹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 일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모의 해킹은요 정보보안 컨설팅이다. 컨설팅이 뭐예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서 시스템을 쭉 봐. 이거 이렇게 설정했군요. 여기에 이런 취약점이 있군요. 이거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일이 모의 해킹 일입니다. 정확하게 모의 해킹은 정보보안 컨설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보안 컨설팅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이건 솔직히 그냥 제 개인적인 주관인데 이거는 용역회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면 여기에 A라는 컨설팅 회사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고객사가 있어. 카카오 회사가 있어. 자, 카카오 회사에서 우리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있는지 관리하고 싶은데 이거 사람 불러야겠네. 그래서 의뢰를 합니다. 그럼 A에 있는 모의 해킹 하는 사람들을 야, 니네들 갔다 와라 해서 묶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3달 뒤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회사 가고 그 다음 다른 회사 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말팅님 저 모의 해킹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 했는데 이런 일이에요? 무슨 내가 파견 나가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의 해킹은 애초에 여러분들의 고정적인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상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객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연봉은 고정적인가요? 연봉 고정적이죠. 연봉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매년 협상에서 상승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연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면 됐죠? 이 정보보안 컨설팅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자, 바로 이겁니다. T사에서 딱 지정을 해줬어요. 어떤 걸 지정을 해주냐?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보보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여기입니다 라고 회사를 딱 못 박아 두었어. CQI, 안랩, SK 쉴더스, 사이버원, A3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들 많죠? 자, 요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 공식 인증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면 몇 개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없었어요. 2013년인가?
그때는 이 회사가 7개밖에 없었습니다. 7개. 7개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몇 개 없는 이 회사들. 7개 회사에서 전부 일을 의뢰해야 돼. 야, 이거 얼마나 독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보보안 업체들이 목표가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꿈이자 목표이자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내 회사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들의 이제 모이해킹 일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없는 회사들은 정식 정보보안 전문 업체가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정보보안 업체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컨설팅을 하려면 여기에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망한 회사냐? 그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지정되면 무엇이 좋으냐? 국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 에너지, 국가에서 하는 모이해킹 프로젝트, 이런 데를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들 있죠. ISMS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해준 이 업체한테 관리를 받아라 라는 이 무언가의 그 압박, 딱 그렇게 딱 말한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웬만하면 여기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딱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회사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모이해킹이 필요한 회사가 엄청 많아요. 일이 엄청 많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다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까 제가 보여준 업체들이 여기입니다. 그럼 일이 이렇게 쏟아져. 일이 이렇게 쏟아지면 얘네들이 다 처리를 못하니까 흘러 넘치죠. 자, 이 일을 누가 해? 그 다음 업체들이 하는 겁니다. 요 회사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은 다 일 나갔는데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프리랜서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보안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 업체들이 1차 업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못 들어가면 망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차 업체도 큰 회사들이 많아요. 되게 잘 됩니다. 여기도 흘러 넘쳐요. 자, 그럼 3차 회사들이 있죠. 여기들도 잘 돼요. 여기도 넘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치니까 모이해킹 프리랜서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받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받을 때도 있고 여기에서 받을 때도 있고, 얘네들이 일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이것들을 프리랜서도 하는 거고 다른 업체에서도 처리를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노멀팅님, 모이해킹은 기술이잖아요. 테크닉. 우리는 테크니션이라고요. 근데 왜 대학교를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 유튜브 채널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죠. 대학교는 나와야 됩니다. 학사 학위는 있어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 볼게요. 일단 있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모이해킹 컨설팅 업체가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가 다른 업체한테 우리 이 사람 보낼게요 하는 프로필을 보냅니다. 사진도 있고 이 사람 경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학력도 있어요. 근데 고졸이면 고객사에서 싫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술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기술 단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초급, 중급, 고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학력, 노말틱의 인정.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술 등급은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연차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름 일리가 있어. 자, 그러면 초급 등급은 몇 년 차야? 그러면은 지금 모이해킹 1 공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데려왔어. 이 친구 초급이에요? 초급은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술 등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입문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딱 정했어요.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정보보안학과를 말합니다.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학사 이상입니다.
4년제 학사가 있어야지 초급이에요. 게다가 플러스 전문대졸은 안 되나요? 전문대졸도 돼. 근데 전문대졸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전공자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기준이 있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정보통신 관련이 있는 사람, 학사가 있어야 돼요. 비전공자여도 학사가 있어야 됩니다. 학사 이상. 전문대졸은 4년 이상. 그러면 제가 회사를 차렸어. 그러면 제가 전문대졸을 뽑잖아요? 비전공자야? 그러면 이 친구를 4년 동안 일을 시킨 다음에야 그 다음 얘가 초급이 되는 겁니다. 말이 돼요? 학사면 2년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학사도 없고 전문대졸도 없고 고졸이야. 고졸이면 어때요? 정보통신 관련 6년 이상이야. 뽑고 싶겠어요? 안 뽑고 싶겠어요? 못 뽑아요 이거. 만약에 비전공자에다가 고졸이다. 모이해킹 엄청 잘해. 근데 뽑아도 얘는 초급도 아니에요. 인력이 아닙니다. 뽑아놓고 6년 동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비전공자예요. 그러면 학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급, 고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초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요런 식으로 됩니다. 고급은 중급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탁상행정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 기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두면 초급과 중급과 고급 이게 말이 돼? 의미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등급을 어떻게 나눕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 해킹 대회 입상을 할 거야? 그럼 해킹 대회면은 다 받아줄 거야? 메인 대회만 해줄 거야? 그럼 메인 대회의 기준은 뭐야? 그럼 무슨 대회만 인정해 줄 건데? 그럼 자격증? 자격증은 뭐만 인정해 줄 건데? 이게 굉장히 민감해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수능을 왜 봐요? 수능 봐서 대학교에 이제 막 줄 세워가지고 입학시키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거 굳이 뭐 쓸데없는 수능 공부를 하고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따로. 사람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게 마땅한 지표가 없으니까 뭐 요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모이해킹 일을 하려면 학사가 있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이해킹 업체 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늘 물어봐요. 고졸 안 뽑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 나 고졸이라고 무시 안 한다. 저 고졸이라고 안 뽑지 않아요. 고졸 실력 있으면 뽑죠. 대표님들 다 그 이야기에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사에 고졸 있어요? 할 말이 없지. 근데 현실은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차가운 현실일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경영학 필요 없어요. 물리학 학사 쓸모 없어요. 쓸모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취득한 학사 학위는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처럼 의외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학사 이상의 기준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나중에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이 학사라는 학력을 생각보다 높게 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가 의미 없다 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제가 어떻겠어요? 뭐 제가 바꿔요? 그냥 현실이 이렇더라. 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습니다. 아셨죠?